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읽어드리는 저는 이하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건은요, 갑질 사건입니다. 땅콩 회항, 라면 상무 사건 등 잊을만 하면 갑질 사건이 이슈가 되곤 하는데 또다시 갑질 사건이 터집니다. 먼저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부터 함께 하시죠. 버스 왜 안 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길래 올립니다. 아까 버스 탔던 사람인데요. 오늘 차가 막혀서요. 이번 버스가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할머니들은 당연하고요. 아주머니들까지도 타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버스가 늦게 도착하는 건 차가 막혀서 늦은 거지 기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대 정류장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타는데요. 현대에서 타신 어떤 아저씨가요. 버스 기사분이 여성분이셨는데 시간 좀 잘 지켜요. 신고할 거야. 그렇게 알아요.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성 기사분한테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분이요. 울면서 운전을 멈췄습니다. 막 몸을 떨면서 우시던데 그래서 버스가 멈췄고요. 결국 승객들은 내려서 다른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번 버스가요. 쌍용동 현대에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버스가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정류장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타면서 난소리 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늦어요. 버스가 왜 이렇게 늦어.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버스 기사가 여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 이러면서 막 욕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 기사가 울음이 터져버렸고 너무 심하게 운 나머지 운행을 중단하고 이제 승객들은 다른 버스로 갈아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운행 정지 안내문이 붙었어요. 이번 버스 승무원과 이용객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 12월 12일 오후 2시경부터 단지 앞 정류장 운행이 잠정 중단됐으니 버스를 이용하실 입주민께서는 농협 앞 정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쌍용마을협의회와 버스회사에서 위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리사무소에서 방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뉴스에도 보도가 됩니다. 경기 광주 2번 버스는 경기고속에서 운행하면서 시청에서 현산마을까지 오가는 그 노선을 가진 버스 노선이고요. 문제가 생긴 쌍용초교, 동성아파트, 현대아파트 정류장은 원래 길 자체가 언덕길이래요. 그래서 운행이 좀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이 버스가 안 올라가면 더 사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배려 차원으로 정류장을 단지 안쪽에 배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목격자에 따르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공짜로 나 버스비 내고 타는데 돈 내고 탔잖아. 왜 늦는 거야? 이러면서 반말로 욕을 섞어서 기사에게 심하게 윽박을 질렀고 이후에 버스기사가 울음이 터져서 운행을 중단하자 이번엔 다시 버스회사로 전화를 해서 기사가 운전을 안 해 운전을 이러면서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뿐 아니라 평소에도 이 인근 주민과 버스기사 사이에 갈등이 잦았대요. 결국 버스회사는 소동이 발생한 직후 버스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일 오후 2시부터는 해당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약간 고소미기는 해요. 얼마나 그 정류장에서 타는 승객들이 버스기사들한테 갑질을 했으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회사에 근무하는 버스 기사들이 우리 그 정류장 이제 못 가겠어요 라고 운전 거부를 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몇몇 승객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해당 지역의 다른 승객들을 생각하면 조금 쉽게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쉽게 풀어갈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보배드림에 알려지자 여러 의견들이 올라왔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요, 나와 있듯이 쌍용동 현대거든요. 그 아파트 한 곳을 위해서 유턴을 하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기는요, 유턴을 못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유턴하기 거지 같은 곳이라서 운전기사들도 꺼리는 곳이에요. 초등학교도 많아서 사고 위험도 높고요. 억지로 유턴하는 것도 그지 같은데 주민들도 평소에 고요. 이거 참다 일 터진 거예요. 차량 정체 때문에 30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어떤 아저씨가 여성 기사님한테 욕설을 퍼부은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기사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운행이 중단되고 경찰까지 출동하고요. 아 정말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은 새끼인가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옆에 탄 다른 주민들은요 똑같은 새끼들인지 그 아저씨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이후에 해당 버스 기사분들이 단체로 이 구간 운행을 거부했대요. 그것도 사건 터진 직후에 바로 운행이 중단됐대요. 아니 그동안 얼마나 심했으면 버스 기사들이 단체로 운행 거부를 하겠어요. 한 곳을 콕 집어서 운행 거부하는 건 처음 봅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없는 놈들이 더 갑질해요. 계속 운행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욕한 새끼 꼭 모욕죄로 처벌받아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운행은 재개하되 이 남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불박이나 이런 거에 다 찍혔을 거잖아요. 저는 반드시 이 남자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볼게요. 아니, 시, 비읍, 리을 얼마나 개, 지읒, 리을 했으면 기사분이 울었을까? 있는 사람만 갑질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나? 뉴스에 곧 나오겠네.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 진짜 저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버스 탈 때 왜 늦게 오냐는 사람들. 아니 어디 버스 세워놓고 버스 기사가 자다 온 것도 아닌데 하다못해 지하철조차도 연착될 때가 있는데 버스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버스 운행을 했던 사람의 댓글도 이어집니다. 대학 자퇴하고요. 김포에서 광역버스 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땐 순수한 생각으로 안전운전, 방어운전, 친절운전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면서 운행했거든요. 그런데 운행하면서 겪는 수많은 진상들, 갑질, 욕설, 멘탈 깨지는 일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저것들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운전, 방어운전, 친절운전을 지키는 게 어려웠대요. 위에 형님들께서 말하신 대로요. 노선 기사님들 전체가 운행 거부할 정도라면 이거 이전부터 쌓이다가 여성 기사님께서 겪으신 일을 계기로 폭발했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제 아무리 갑질당하고 욕먹어도 사회생활 오래 해오신 경험이 있으시기도 하고 가정과 직장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사님들 꾹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죽했으면 거부를 했겠어요. 여성 기사님 왜 울었는지 공감 갑니다. 손님 만석 태우고 도로 위에서 전쟁하랴, 사고 나면 현금 처리하고 경력 안 좋아지니 노심초사하랴, 회사에서 선후배 눈치 보랴, 운행하기도 빡센데 사람 상대하랴.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보배드림 댓글이고요. 이제 뒷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중단은 일단은 풀렸어요. 광주시가 이제 중재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날 오후 2시를 조금 지나서 해제가 됐지만 시청 민원을 접수한 시는 해당 버스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 사정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버스회사 측에다가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운행은 재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버스업체는 오케이 하면서 갈등은 봉합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여론몰이를 해서 이 승객, 갑질한 승객 반드시 모욕죄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공공연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승객들이 모두 듣고 있는 자리에서 버스 기사를 모욕했기 때문에 이거 모욕죄에 해당하거든요. 그 여성 운전자분, 그 기사님 반드시 고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이렇게 부당하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 여기서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죠? 더 갑질해요. 딴 데 가선 안 할까요?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요즘 술도 많이 드시죠? 그래서인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행패 부리는 분들, 갑질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운전자분들을 위해 약간의 사이다 사연을 마무리로 준비했습니다. 왜? 지금 이 여성 기사분이 모욕죄를 고소했다 이런 뉴스가 안 들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이 보배드림 들으신 분은 좀 가슴이 답답하실 거예요. 고구마 한 2개 먹고 김치 안 먹은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속풀이 사이다 사연 하나 준비했거든요. 택시 기사님의 사연입니다. 역시 보배드림에 올라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 30대 초반이고요. 영업 택시를 운행 중인 남자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진상 손님 이야기를 써볼게요.
자정이 훨씬 넘은 새벽에 이 시간에는 손님 태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손님 태우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운행 중이었는데 저 앞에 만취한 커플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사실 취객님들의 행패를 몇 번 겪어본 터라 살짝 겁이 났지만 차를 세우고 그 커플을 차에 태웠습니다. 자기 몸을 지탱하기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차에 타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제가 다 취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술 냄새 엄청났나 봐요. 와, 진짜 많이 마셨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 뒤쪽에 앉아있던 남자분이요, 운전석을 발로 차면서 야, 근처에 아무 모텔이나 가서 세워! 이러는 거예요.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 보이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하지만 승객인 걸 어쩌겠어요. 짧게 네 하고 차를 몰았어요. 그러자 곧 옆에 있던 여자분이 오빠, 아우 얘들은 아무데나 가자 그러면 멀리 돌아가.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양아치인데 참. 야, 아무데나 가지 말고 땡땡역 앞으로 가. 알았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당장 내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데 뒤에서 요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룸미러로 살짝 보니 택시 뒷좌석은 이미 모텔이었습니다.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쪽쪽거리고 이미 남자의 손은 여자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 정말 진상 승객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빠, 야! 전 두 마리의 짐승을 보았죠.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욕소리 들리는 거예요. 오빠, 저 새끼가 자꾸 쳐다봐. 기분 나빠 진짜. 야, 이 양아치 놈아, 운전이나 똑바로 해. 하여튼 요즘 택시기사 새끼들 정말. 제가 못 참겠어서 한 소리 해야겠다 하는 순간 남자 승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그러자 이제 남자 승객이 전화를 받아요. 여보. 그래, 아직 장례식장이지. 아유, 내일 조문객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고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갈게. 그래, 알겠어, 끊는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불륜이었던 거죠. 정말 진상, 최강, 진상 그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곧 잠잠해지더니 불륜 쓰레기들은 그대로 꿈나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고 전 손님들을 깨웠죠. 손님, 일어나세요. 다 왔어요, 손님. 하지만 그 둘은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좌석 문을 열고 손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미동도 없었어요. 정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밀더라고요. 경찰서 가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남자분의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띠리리리링 띠리리링. 차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핸드폰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요. 제가 핸드폰을 주워서 화면을 딱 보니까 와이프. 이건 신이 제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할 시간도 없이 전 통화 버튼을 누르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택시기사인데요. 여기 땡땡역 앞인데 남편분께서 술에 많이 취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거든요. 자택이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남편분을 그쪽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잠깐만, 옆에 바람핀 여자가 이렇게 가슴에 손 이렇게 넣은 채로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괜찮아? 괜찮겠어 진짜? 여자분은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곧 집 위치를 알려주셨고 자기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빨리 좀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차로 30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분 정도 후쯤에 나와 계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내분께는 동승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택시 영업하면서 그렇게 신나는 운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니 세상에 만삭의 임산부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저분인가 싶어 속도를 줄이고 그분께 다가갔더니 손을 흔드셨어요. 그렇게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제가 본 것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저기
놀라지 마세요. 사실 땡땡도 앞에서 이 두 사람 태웠고요. 차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신한 여자분께서 너무 침착하게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사실 몇 달 전부터 이미 의심이 들었었고 증거를 혼자 모으고 있었는데 보다시피 임신한 상태라 증거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덕분에 이렇게 증거를 잡게 됐다고. 그러더니 뒷좌석 차 문을 열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손은 여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남자의 얼굴에는 여자의 립스틱 자국으로 범벅이 돼 있고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한 각도와 포즈로 사진을 찍으시더니 저에게 이 둘을 차에서 내리는 걸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임산부잖아요. 영차! 영차! 인도 한복판에 쓰러져 코까지 고는 그 둘, 정말 가관이더군요. 볼만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길바닥 모텔로 안내해드렸는데 아내되는 분께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금방 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지? 돈을 안 들고 나오셨나? 하는 생각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께서 웬 종이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러운 불륜 커플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남편 이마에 붙이더니 저에게 10만 원을 주시며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시곤 그 둘을 인도에 남겨둔 채 떠나셨습니다. 저도 다시 일을 하러 차를 몰고 떠났죠. 정말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답답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갑질 승객에게 철저히 처절한 복수를 한 택시 기사님의 사연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송년 모임 하나둘 시작되는 연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요즘 음주운전 자체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만 3회 이상 적발된, 그러니까 상습 음주 운전자는 오히려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단속망을 미리 어느 지역에 단속 떴대. 그래?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야지. 요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속 지역을 피해 다니는 걸 막기 위해서 20-30분 단위로 그 음주운전 단속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장소를 옮긴대요. 이걸 스팟 이동식 단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니까 제가 간만에 잔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단 한 잔도 안 됩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음주하시면 운전대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보배드림 읽어드리는 이하나, 오늘은 승객들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하나의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